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코코아 터치 개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할 거는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 컴파일하는 방법, 그 외에 몇 가지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엑스코드를 한번 열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엑스코드를 열을게요. 자, 엑스코드를 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아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엑스코드 런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엑스코드 런처라는 부분을 잠깐 요건 없애고 한번 새로 이걸로 만들게요. 파일의 뉴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뭘로 세팅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오브젝티브-C를 공부할 때쯤에는 바로 OSX 어플리케이션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갈 내용은 바로 여기 iOS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되겠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의 차이점은 참고로 여기 네 번째 있는 코코스토디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코코스토디라고 불리는 부분은 외부 엔진을 제가 인스톨을 시켰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코코스토디라고 불리는 2D 게임 엔진을 제가 깔았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안 깔았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것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아더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진을 넣는 거에 따라서 계속 여기서 iOS든지 OS든지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 쓰는 부분 중에서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여기 안 쓰고요. 아더스 안 씁니다. 여기는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인액 결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건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코코스토디나 이런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아니면은 우리가 오브젝티브-C의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이런 거 쓸 때쯤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어디를 가느냐?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empty, application, utility, 탭바, single page, openGL, master util.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반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 마스터 디테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거는 참고로 뭐가 있어요?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일반 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위에 있는 건 내비전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실제로 아이폰에서 쓰기보다는 아이패드에서 주로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을 여러 개를 분할해 쓰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휴대폰, 아이폰은 솔직히 말해서 뭐 5인치급이나 4인치급 휴대폰이 아니죠. 보통 3.5인치 LCD를 가지고 있고 요새 이제 4인치급의 LCD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공부할 때쯤 이건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GL 게임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기본 M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바로 오픈GL이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를 붙였습니다. 자, 오픈GL이라고 불리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 혹은 인베디드 기기에 들어가는 ES 버전의 오픈GL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통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북을 만들 때쯤에 좀 쓸만하고요. 그 외에는 게임 만들 때쯤에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쓸만한데 실제로 우리가 아마 여기서 쓸 부분은 바로 MT와 탭바와 싱글뷰 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T 어플리케이션은요 기본적으로 화면에 뭐 하얀색이든 회색이든 한번 보이게 만들어지는 부분, 즉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니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터페이스 빌더라는 거를 안 쓰고서 그냥 하나의 화면을 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른 뷰 객체, 화면에 보이는 뷰 객체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싱글 뷰. 자, 그러고 이런 싱글 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뷰가 나는데 뷰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준 것이 바로 페이지 베이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T에 뷰를 만들었는데 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밑에 하단에 있는 탭을 누름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탭바 어플리케이션. 자,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실제로 뷰 두 개를 이렇게 스위치,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와 여기는 MT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 싱글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멀티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아마 MT와 싱글뷰, MT는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싱글뷰 위주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뷰들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MT와 싱글뷰로 다양한 뷰들, 그 다음에 UI들을 보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탭바든지 페이지든지 유틸리티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멀티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싱글뷰 어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얘를 누르고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로젝트 네임 들어가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네임은 뭘로 적을까요? 자, 여기는 그래요. 그 5 언더바 EX01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클래스 1-01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주차에 우리가 1교시의 첫 번째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네임과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 됐고요. 그 다음 디바이스는 아이폰으로 만듭니다. 유니버셜로 만들면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해상도가 점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이폰용을 만드시고 아이패드용으로 따로 만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수익적으로도 더 낫고요. 자, 그래서 아이폰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토리보드라고 불리는 부분 끄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참고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걸 거기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16 정도, 이거를 한 16 정도 올려놓을까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해서 화면에 대한, 즉 UI에 대한 구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쯤에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UI킷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된 칩들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 두 종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얘는 뭐냐면은요, 직접 화면에 대한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화면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 UI킷이라고 불리는 부분은요. 이라고 불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제어하는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객체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단이 있죠. 장점. 첫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개발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무슨 소리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X코드를 배웁니다. X코드를 배우게 되는데요. X코드가 3버전, 4버전, 5버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버전, 5버전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잠깐 볼까요? X코드 버전이 4버전이죠? 4버전 하면서 4.0 버전에서 아마 4버전, 3, 4버전인데 4버전도 4초반대와 4.5초 후반대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었냐면은요. 참고로 얘가 엑스코드 3 이전에도 또 있었죠. 그때도 보면은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XIB 방식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 아주 이거는 옛날 맥킨토시 방식 XIB가 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보드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대한 제어를 바로 이런 식의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간다는 겁니다. 즉,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직접 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화면을 제하는 부분에는 파일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장점.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모든 상황이나 객체를 직접 제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뭡니까? 그리고 좀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코딩량이나 아니면은 뭡니까? 정보나 지식이라는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솔직히 아마추어 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의 되는 개발자들이 보통 많이 쓰진 않고 그분들 중에서 일부 팀들이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글쎄 이것도 꽤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저는 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접근이 어렵다. 뭐 예를 들어 개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라는 부분에서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최근 방식 있죠? 보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닙이라고 불리는 뭐예요?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솔직히 뭐예요? 화면 제어하게 되는 전반적인 우리가 UI 방식으로 화면 제어하는 방식을요 개선을 시킨 겁니다. 개선을 시키고요. 각 화면별 계층을 두어서 만드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최신이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UI에 대한 흐름이나 설계라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위 호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엑스코드 한 4버전 중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글쎄 요새는 좀 많이 쓸만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엑스코드용 예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써서 공개했던 것들을 볼 때쯤에 보면은 실제 만약에 이런 립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호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에 대한 부분을 똑같아요. 스토리보드랑 비슷합니다. 스토리보드 방식에서 원형이죠. 거의 얘가 처음 시도를 한 얘가 이 부분에서 이게 거의 원형, 즉 최초 프로타입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GUI 방식으로 화면을 꾸미고 해당 파일을 우리가 소스 코드와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장점은 뭐냐? 우선 옛날부터 만들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호환성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호환성 자체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이죠? 뭐 스토리보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적이라고 여기도 적어놔야겠네. 여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요. 단점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거? 물론 스토리보드 인터페이스 빌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요. 동적으로 생성되는 UI 구성들은 사용을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최신 최신 트렌드인 스토리보드와는 호환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자, 우선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세 가지를 본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제가 왜 이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을 쓰냐면요. UI킷 방식으로 쓰자니 실제로는 뭡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돼요.
객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클래스를 쓰는 거고 메모리 할당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멤버 세팅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매스가 필요한지 찾아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모리 해제하는 부분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다 UIT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토리보드와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이 제일 나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스토리보드 방식을 배운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으면 단 스토리보드는요, 화면에 나오는 기본적인 UI가 어떻게 계속 이걸 계층적으로 내가 그때그때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자령들을 내가 불러 쓰는 방식입니다. 즉, 인터페이스 빌더의 개량형입니다. 약간은.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따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수업을 다 배웠어요. 다 배우면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가 됩니까? 이제는 아까 말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니면은 빙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볼 때쯤에 보게 되면은 스토리보드 방식보다 인터페이스 빌더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 괜찮습니다. 요걸로 공부를 합니다. 이걸로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스토리 보드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에서 딱 몇 가지 것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동영상 강좌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즈 화면이 나눠졌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면이 합쳐져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는 화면에서 화면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 프로젝트에 있는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설명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내가 화면을 꾸미는 부분 딱 요만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하시는 컴퓨터처럼 그렇게 큰 화면이다라고 하면 스토리보다 제일 좋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화면이다. 노트북 상황과 같이 아니면 조그만 데이터베 모니터 같이 작은 화면이다라고 하면은 스토리보드로 하면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복잡합니다. 좀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보드라고 불리는 부분을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터페이스 빌더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스토리보드 옵션 꺼야겠죠? 끄면은 인터페이스 빌더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예요? iOS 5.0 이상일 때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트, 이건 뭐냐? 자동 메모리 카운팅입니다. 자, 이걸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 보통 뭐예요? 얼록하면은 뭐 했어요? 릴리즈 했죠? 바로 그 릴리즈 안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잠깐 끄겠습니다. 나중에 킬 거예요. 나중에 키고 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걸 저는 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 오토 레퍼런스 카운트가요. 100% 재고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워줄 줄 알았더니 못 지워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는 끈 상태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켰을 때 우리가 참고로 우리 게터 섹터 부분이 조금 바뀝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부분 조금 바뀌는 부분은 추후에 제가 따로 킬 때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유닛 테스트라고 불리는 부분. 여기는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뭐 테스트 옵션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들어갑니다. 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오거네이제이션. 즉 우리가 뭡니까? 회사 이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조직에 대한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컴퍼니에 대한 정보. 왜 이걸 만드느냐 하면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뭡니까? 얘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만들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 전에 얘기했을 텐데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막고를 만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다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이름은 다 고스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실제로 올렸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을 내가 구분짓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구분짓기 위해서 왜?
회사들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건 다 따로 있지만 개인 폰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막고 파일을 받거든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분 지을 수 있게 구분자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회사 정보와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 뭐 이거 실제 뭐 아니면 요거는 뭐 아이덴티파이어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나 뭐가 들어가든 유니크한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 회사 주소를 거꾸로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렇게 거꾸로 만들어 주고 합쳐진 형식이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 파일이 됩니다. 자, 보시면 번들, 여기 번들이라고 불린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분 번들하면 묶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생각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next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 자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폴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뭡니까?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뭐예요? 요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게 프로젝트에 있는 전반적 요약 파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거 좀 끌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창이 상당히 작아져요, 지금. 얘도 조금 우리가 코딩을 위해서 줄입시다. 자, 여기 프로젝트에 전반적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고요. 버전이 있습니다. 빌드 버전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버전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정해서 뭐 1.0, 1.1, 1.2 올리면 되고요. 디바이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유니버셜. 이건 이제 테스트든지 아니면 내가 볼 뭡니까? 실행할 때쯤에 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버전이 몇이에요? 6.1입니다만 저는 뭐예요? 6.0, 5.1 다 있어요. 그래요? 6.0으로 할까요? 여기도 6.0으로 하겠습니다. 아이폰 6.0.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분들은요, 실제로 뭡니까? 그 해당되는 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깔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까느냐? X코드에 프리퍼런스로 들어갑니다. X코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면 첫 번째, 폰트 컬러. 여기서요, 글씨 크기를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실행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 코드를 보시면 꽤 큼지막하죠? 자, 이건 강용으로 제가 키워서 그런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지금 보시면 다 16폰트 크기만큼 만드는데 보통 통상 12, 14폰트예요. 자,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일부러 안 키웠어요. 자, 텍스트 에디팅.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라인 넘버 이걸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넣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해당되는 코드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몇 번째 라인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키 바인딩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축키에 대한 얘기죠. 단축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이거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하시느냐. 제가 볼 땐 저도 이걸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냥 딱 필요한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외운다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부분.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전 시뮬레이터를 4.3까지 받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개발은 몇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최근에 뭡니까?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5S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5C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OS 7, iOS 7에 대해서 지금 지금 현재 뭡니까? 개발용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용 OS가 지금 있죠. 자, 그거는 보통 개발자들 위주로 다운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7.0이 지금 당장에 출시한다고 해도 7.0은 당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깔 거다? 아닐 거예요. 아마. 왜? 7.0, 예를 들어 여러분 iOS도요, 6.1.3, 6버전이 점점 올라가면서 안정화되면서부터 많이 쓰죠. 마찬가지예요. 7번이 바로 나왔다고 다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7과 6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1 혹은 아이폰 4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혹은
3ds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걔도 6버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한 5버전 초반, 아니면 5버전도 하기 싫으면 6버전과 7버전용을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가 저는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만, 여기가 뭘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업데이트한 이런 키워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떻게 와이파이나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이걸 업데이트를 막 할 거예요. 좀 한참 걸립니다. 참고로 한두 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떤 거 바로 해당되는 버전별로 내가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6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실행은요. 어떻게 합니까? 커맨드 R. 별반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은 지금 현재 뭡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하얀색 화면이 나오는 아이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실행할 때 시간이 걸려요. 원래 처음에 이때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뮬레이터 화면이 나올 테고요. 아직 실행된 거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색 화면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실행 화면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죄송.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참고로 우리가 뭡니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브젝티브-C를 배울 때쯤에 상당히 많이 썼던 부분 있죠. 어떤 걸까요? 바로 NS로그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NS로그. 자, 그래서 여기에다 저는 이런 식으로 NS로그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글씨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라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커맨드 쉬프트 Y. 기억나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커맨드 R을 누르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자, 실행화면 나올 때쯤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 글씨 나왔어요.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쳤던 뭐 문자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콘솔 창에서 나오게 되고요. 실행화면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기능이냐라고 하면요. 이거는 내가 어떤 값의 체크라든지 아니면 디버그라고 불리는 버그를 찾기 위한 값의 확인이라는 부분에 쓸 때쯤에 바로 NS로그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내가 폰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개발자 등록, 지금 이건 무료 버전이니까 깔고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서 뭐합니까? 내가 폰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애플에 돈 내야죠? 얼마? 10만원 돈, 11만원 돈 냅니다. 자, 11만원 돈 내고서 이제 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 폰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얘가 뭡니까?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제 인증 파일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그 인증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컴파일을 하고 그 파일을 어떻게 USB에 연결된 아이폰에다가 심습니다. 자, 그럼 USB 연결된 아이폰에서는 뭐예요? 내가 짰던 프로그램이 돌아가겠죠? 그래요.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쯤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면 여기는 NS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이 엑스코드 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그래서 폰 테스트에 대한 기능 테스트는 아이폰에서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따른 값의 체크는 뭐예요? 바로 여기 콘솔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안드로이드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어요. 참고로 USB 디버그 옵션 키고서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거기 따라서 뭐 로그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똑같이 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컴파일을 하면서 프로젝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전에 만들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다양한 얘기들을 먼저 요거까지 얘기하고 다음 거를 봅시다. 자, 여기 app라고 불리는 파일은요, 이거는 이제 실행 파일이 됩니다. 이 실행 파일인데, 자, 여러분들 뭐 에뮬레이터에서 돌리는 거는 app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폰에 돌리는 거는 IP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자, 여러분들 전에 그렇게 크게 보였던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는 이제 뭐예요? 바로 아이폰 프로그램에서 기본이 됩니다. 그러고 화면을 지어는 UI 킷. 그 다음에는 우리가 라인이든지 그래픽이든지 이미지든지 할 수 있는 코어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3개가 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코드는 어디 있을까? 실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는 똑같이 메인에 있어요.
메인에 있는 대신에 여기 보면 좀 약간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걸 기반으로, 이 메서드를 시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싱글뷰는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XIB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UI를 꾸미게 되는 바로 뭡니까? 인터페이스 빌더가 됩니다. 바로 요게 이제 지금 저는 약간 옛날 방식으로 니 파일을 쓴 거고 최신 방식은 여기가 모르겠어요. 스토리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그럼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아이고, 잘못 열었다.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스토리보드에서는요.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각각의 UI들을 계층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뭡니까? 화살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객체를 붙이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저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것저것 늘리고 하는데 얘는 더 이상 못 줄여요. 얘도 지금 이 정도 순에서 더 이상 못 줄입니다. 자, 이 화면 자체죠. 이런 식으로 되는 화면 자체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화면 자체에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리보드를 쓰고 싶어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뭐 인터페이스 빌더를 기준으로 하시다가 한 거의 끝날 때쯤에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때쯤에 한번 스토리보드를 가지고서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면을 꾸미게 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빌더, 즉 이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 우리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전반 계층 구조. 여기는 클래스에 대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찾기 위한 거. 여기는 에러나 이런 디버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도, 여기가 이제 실제 디버그에 대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일에 대한 얘기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통상 여기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위주로만 씁니다, 거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 화면을 꾸밀 때, 아까 말한 니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화면을 꾸밀 때나 주로 쓰게 되는 거고요. 실제 소스 코드 할 때쯤에는 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꺼줘야죠. 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이 창을 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쯤 헬로월드 소스 분석하고 프로그램 흐름 찾고 할 때쯤에 그때쯤에 단축키까지 바로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본인 직접 한번 컴파일 해보시고 실행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 바로 헬로월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스를 한번 싹 분석을 하면서 프로그램 흐름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단축키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진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